네, 안녕하세요. 금성일기 성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1년이 아니라 작년부터 한 2년간 루신의 들풀을 들이팠었는데요. 계속 잘못 읽었죠. 계속 들풀이 저에게는 고독과 허무감을 주는, 루신이 무슨 일이 되게 있었는데 그 일 때문에 굉장히 고독해졌고 허무해졌고, 그리고 굉장히 허무함과 고독감을 주는 그런 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 감정이입을 막 해가지고 아, 고독하구나, 아, 허무한 시구나, 막 그렇게만 읽었어요. 근데 2년 동안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아, 그런 게 아닌가 보다, 여기서 하도 아니라고 하니까 아,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읽어보게 됐는데, 그때 들어온 것이 아, 고독만 있는 게 아니었네, 여긴 다른 게 있었네 라고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루신이라는 사람도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고, 들풀이라는 것도 다시 들어오기 시작됐죠. 근데 보통 우리가 루신 그러면은 흔히 아는 것은 뭐 혁명, 전사, 고독한 전사, 뭐 혁명, 뭐 정신계의 전사, 혁명가, 아니면 무슨 뭐 일종의 뭐 정신개조를 하는 뭐 문학가,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만 알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식으로만 봤죠. 근데 그게 아니라 루신에게는, 제가 인간 루신이라는 책을 굉장히 열심히 읽었는데, 피와 살이 돌고 있는 진짜 인간 루신이 거기에 있었고, 그 사람이 쓰는 글이 굉장히 다르게 읽혔고, 아, 그래서 들풀에서 고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얘기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왜 그동안 이 고독과 허무의 책이라고만 생각했지라고 이제 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다시 읽히는 계기로 이제 이 들풀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들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저에게는, 그래서 어떻게 읽히냐면, 이제는 들풀을 나의 삶의 기술로 사용하는 어떤 들풀 사용 설명서, 이렇게 읽히는 거죠. 이건 이제 누구의 제목에 패러디를 한 건데, 나의 들풀 사용 설명서처럼 이제 이 들풀이 완전히 그전에는 고독과 허무에 막 이런 막 지쳐있는 막 이런 걸로 읽히다가, 아, 내 삶의 기술로 이게 읽히는구나, 내 삶의 기술로서의 이 사용 설명서로 들풀이 읽히다니, 그리고 되게 재밌게 봤죠. 어떤 점이 나에게 사용 설명서로 읽혔느냐 하면은, 이제 들풀에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 꿈 얘기가 많이 나와요. 들풀이 왜 꿈 얘기가 많이 나오나, 나는 뭐 이런 꿈을 꾸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들이 꽤 많이 나오고, 그런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는 그 꿈이라고 하는 게 장래 희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다른 관점을 루신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고, 두 번째는 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해체, 자기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다, 가치를 내려놨다, 멋졌다 했는데 그게 정말 맞아? 라고 묻고 있는 그 자기 해체의 지점, 이 두 가지 지점이 들풀의 이 꿈을 통한 비유라고 저는 생각했고, 첫 번째 지점부터 좀 들어가 보자면, 꿈이 왜 희망일 때 아닌가, 그것이 왜 아니어야 하는가라는, 그렇게 느껴졌냐면, 첫 번째 이제 그 루신의 시에서, 희망이라는 시에서 자기에게, 청춘의 이 루신에게 희망은 피비린내 나는 노랫소리라고 한 거예요. 왜 피비린내가 날까 했을 때, 그것이 지금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꿈을 꾸는 것이고, 항상 먼 미래의 불안한 꿈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꿈이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절망으로 들어가고 슬픔에 빠지게 되는 꿈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의 꿈을 꾸어야 하고, 미래의 꿈으로서의 희망은 허망한 것이라고 얘기해주는, 그게 굉장히 저에게는 그렇지, 내가 그동안에 목적주의적으로 살았고 항상 희망차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목적을 했으면, 희망을 했으면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게 아니면 바로 절망에 빠진다고 생각했던 그런 지점들을 루신이 희망이라는 시에서 콕 집어서 얘기해주고 있던 점이 되게 시원하고 통쾌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점에서는 왜 이게 자기 해체로 가는가, 꿈이. 루신이 굉장히 논쟁의 명수였거든요. 이게 낮에 루신은 엄청나게 이 비평이라고 하는, 짧은 잡문이라고 하는 엄청난 비평문을 쓰면서 잡지와 신문을 통해서 적들하고 싸워요. 여기서 적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정인군자들이라고 불렀던, 그 당시 이제 뭐 군벌이나 이런 데 빌붙어서 자기의 이 학자들의, 어용학자들이죠, 일종의. 그 사람들이 이제 삶을 기만하고 사람들을 기만하는 방식으로 쓰는 글들하고 굉장히 많은 논쟁을 벌였는데, 그 논쟁을 이제 낮에 루시는 그들에게 적을 타겟을 삼아서 겨누면서 논쟁을 벌였지만, 이 들풀에서의 자기 해체는 낮에 루신이 자기 자신에게 겨누는 이 칼이었던 거죠. 나는 정말 낮에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하고 싸우고 다니는데 너 정말 맞아? 나 진짜 루신, 진짜 너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맞아? 너에게는 저런 점 없어? 너는 그런 무의식적인 습석 없어? 라고 자기에게 칼을 겨누면서 한 번 더 자기를 해체하는 과정이, 저는 꿈이 자기 해체라는 관점에서 읽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 그러면 내가 가치를 내려놨어. 나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런 과거의 어떤 희망의 방식이라든가
어떤 뭐 커다란 뭐 혁명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살지 않아. 난 이제 전제 다 내려놨고 통념도 다 내려놨어 하고 내가 아무리 얘기를 했어도 그것은 항상 되돌아오죠. 저도 항상 희망을 내려놨어. 이제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아. 나는 목적주의자가 이제 아니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다음 순간 아 이거 잘해야 될 텐데. 잘해서 칭찬받아야 될 텐데. 이거 글 잘 써가야 되는데. 계속 그런 생각이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아, 루신도 이랬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밤에 그 자기를 돌아보는 그 자기 해체의 글을 이 들풀에서 꿈이라는 것의 형식을 빌어가지고 그 비유를 통해서 자기를 한 번 더 해체했죠. 아무리 해체를 해도 이 무의식 속에 자기에게 들어있는 이 목적주의적인 생각, 이 자기에게 뭐 전통이든 그동안 살아왔던 습속이든 그런 것으로 남아있는 그 마지막 한 가지, 그것까지 해체하는 방법은 루신에게 있어서는 자기 죽음. 나라고 하는 것의 죽음으로까지 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루시는 빗돌그리라는 아주 이상한 시가 있는데 그 시를 통해서 맨 처음에 그 시가 읽히지도 않았어요. 저는 뭐 이런 이상한 시가 다 있어. 그리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그 시에 보면은 이제 자기가 꿈속에서 어떤 시체를 만나죠. 근데 그 시체가 그냥 시체가 아니라 배가 갈라져 있고 심장하고 폐가 다 남아져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그런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그 시체를 보면서 완전 놀라 무서워서 도망가는 그런 꿈이죠. 이 꿈이라고 하는 이 시를 빗돌그리라는 시에서 썼는데 도대체 이런 시를 왜 썼을까 처음엔 이해가 안 됐었는데 자기 해체를 끝까지 밀고 나가서 결국에는 내 무의식과 내 전제와 내 통념들을 어떤 방식으로 내려놓는가를 고민했을 때 루신의 그 끝까지 가는 그 자기 해체의 방식이 결국에는 내가 내 내장까지 다 파헤쳐서 그 심장의 본디맛도 보고 심장의 본디맛도 보고 있는 나조차도 다 해체되는 그래서 티끌로 다 사라져버리는 그 지점까지 가야 진정한 자기 해체구나라고 루신이 느꼈구나라고 이 시를 제가 새롭게 읽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꿈도 이제 해체하고 희망이라는 것이 장래 희망이 아니라 이제 지금 당장 꾸어야 하는 꿈,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이제 꿈도 해체했고 또 자기도 해체했고 다 해체했는데 그럼 나 뭐로 살아? 나 이제 뭐 어떻게 살지? 라는 질문이 들기 시작했는데 되게 고민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들풀이라는 시집을 여러분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일관된 생각으로 쓰여진 시도 아니고 굉장히 잡다한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있고 뭐 꿈 얘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막 들어있어서 하나로 어떻게 관통할 수가 없어요. 어떤 생각을. 그랬을 때 이제 꿈도 해체하고 자기도 해체하고 티끌로 사라지는 것까지 다 해체했을 때 남는 것이 뭐였을까 했을 때 결국에는 일상. 일상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그냥 그건 거죠. 내가 생활하는 거. 그러면 들풀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하는 걸 배울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보였던 지점이 유머, 복수, 사랑의 방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옛날에는 유머 들풀에서 유머라니 무슨 이런 시답지 않은 시를 쓰고 그랬을까 루신이 이러고 넘어갔고 또 복수도 무슨 이렇게 처절한 복수 이상한 방식의 복수의 시를 쓰냐 이러고 넘어갔었고 사랑도 이게 무슨 사랑이야 이렇게 넘어갔었던 지점들이 희망을 해체하고 나를 해체하고 이 다 해체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시점에서 이 들풀을 다시 봤을 때 들어왔던 시들이 유머에 관한 시였고 또 복수에 관한 시였고 그다음 사랑에 관한 시였던 거죠. 이게 다 저의 이제 삶의 기술로 쓰여지게 되는 사랑의 기술, 유머의 기술, 어떤 복수의 기술. 유머의 기술로 제가 쓰여졌다는 거는 유머에서 되게 재밌는 게 많은데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유머가 바보의 방식과 백치의 방식이 있는 어떤 그런 방식인데 둘 다 이 삶의 규칙성을 깨면서 끝까지 밀고 나간 사람들이 결국에는 맞닥뜨리게 되는 삶의 진실이고 자기 해체의 지점까지 밀고 나가는 지점이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뭐 비장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되게 통쾌한 방식으로 가고 있는 몇 가지 시들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이런 게 바로 유머라는 게 뭐 웃기는 얘기나 익살스러운 얘기가 아니라 전제를 깨지고 내가 그동안에 통념으로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확 깨면서 느껴지는 그 시원함이구나. 그 통쾌함이구나. 그때 어떻게 살라고 하는 루신의 메시지구나. 이런 것들을 저는 루신의 유머의 시를 통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로 복수의 기술을 배운 거는 복수의 시도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두 남녀가 이렇게 대치하고 서 있는데 빨가벗고 그것도 빨가벗고 비수를 들고 서 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그걸 구경하죠. 쟤네들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이제 칼로 찌르고 이제 피 흘리고 막 그럴 거야. 근데 이들의 복수는 그 구경꾼들에게 그 어떤 짓도 안 하는 것이 이들의 복수였던 거죠. 루신에게 복수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저 사람을 처단하고 내 복수의 상대를 죽이고 그걸로 끝나고 이런 게 아니라 루신식의 복수는
그 상대를 죽이는 것뿐만이 상대가 원하는 걸 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도 죽어야 되는 거기에 나의 죽음이 들어있지 않으면 루시인식의 복수는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 되게 재밌죠. 그래서 복수가 그냥 어떤 원한의 상대를 복수하고 뭐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그 복수를 하고 있는 나조차도 죽고 그 복수 자체도 티끌로 돼서 사라져야지만 복수는 완성되고 그 다음에 삶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루신이 자기 루신식의 복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삶의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왜 삶의 기술이냐? 저는 되게 원한 많이 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보니까 되게 감정 같은 거 잘 해소가 안 되고 막 뭐가 이렇게 맺히면 잘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고 사람들은 살지?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좀 답을 못 구했었거든요. 근데 루신의 이 복수의 방식을 보고 이게 바로 복수를 완전히 해소하고 복수 싹을 다 없애면서 그 다음 생명으로 갈 수 있는 단초가 되겠구나라고 전 느꼈었던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사랑 얘기는 제가 왜냐면 이게 이 들풀에서 막 사랑 얘기를 아무리 찾아보려고 그래도 진짜 조그만 거 하나 나오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랑은 정말 저는 이 자기 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했을 때 루신이 슈강핀과의 만남에서 어떻게 사랑을 해나가는가를 저는 인간 루신이라는 책에서 좀 봤었고요. 그게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삶을 낭만적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생활과 삶을 어떻게 잘 배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루신이 하고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삶을 통해서 슈강핀과의 사랑을 통해서 삶을 도모해 나가고 어떻게 일과 사랑과 생활과 이것이 구분되지 않게 자기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방식이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들풀이라는 책이 하나의 그냥 무슨 고독하고 허무한 어떤 이 사람의 어떤 감상집, 자전적 산문시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나에게 정말 실용적으로 쓰이는 어떤 책으로 읽히기 시작했고 다른 방식으로의 책으로도 보이기 시작했고 루신도 다른 방식으로 보이기 시작했던 저에게 어쩌면 가장 인생의 전환점이 돼주는 최애템이 된 그런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바뀌었냐라고 저에게 물어보면 뭐 그렇게까지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한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더 이상 나는 장래의 희망이랄까 목적이랄까 그런 방식으로 일상을 살지는 않겠구나. 내가 허무해진 건 그런 방식으로 이제까지 살아와서 그랬구나. 그런 방식이 아니라 루신의 삶을 통과하고 있는 이 일상이라는 것. 어떤 사건이 닥쳤을 때 이 정막의 상태에 들어갔을 때 그 사건을 자기가 뭐 막 허무의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일상으로 살아내는가. 그거를 저는 루신이라는 한 평범한 인간 그 혁명정사 루신 말고 한 인간이 어떻게 그 사건들을 해치고 그 일상으로 살아내는가를 배웠던 아주 저에겐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들풀 읽고 실용서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